네, 다음 살펴볼 질병은 집사들의 악몽이라고 불리는 전염성 복막염인데요. 이 복막염이 사실 치사율도 100%다, 치료법도 없다, 이래서 굉장히 많은 집사들이 좀 걱정하는 그런 질병 중에 하나라고 들었어요. 혹시 전염성 복막염은 어떤 질병인가요?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이고요. 코로나는 일반적으로 장염을 일으킨다고 잘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이유에서 변성이 되면 강력한 이제 전염성 복막염 바이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한 치사율을 나타내는데, 변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스트레스 원인이 좀 커요. 스트레스에 의해서 면역력이 좀 떨어지면 바이러스가 엄청 무서운 아이로 변화를 하는 건데요. 밖에 있는 고양이들이나 이제 그런 친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40%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많이 가지고 있네요. 근데 그 아이들이 모두 다 설사를 하냐? 그것도 아니고, 사실 모두 다 복막염에 걸려 있냐? 이것도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밖에 있는 친구들은 40%에서 60% 정도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거의 이제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요. 무증상으로 그냥 가지고 있고 바이러스만 뿜어내는 캐리어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 꽤 있고요. 그렇게 감염된 아이들 중에서는 1에서 3% 정도만 그 무시무시한 복막염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 바이러스가 이제 걸렸다라고 하면 1년 이상 생존율이 5%도 안 돼요. 정말 많네요. 저도 들어도 무시무시한, 저도 들어도 무시무시한 질환이에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좀 안타까운 그런 질병인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밖에 있는 아이들은 한 40%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뭐 그런 감염 경로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파도바이러스랑 비슷하게 분변으로 쉐딩을 하고, 그거를 이제 애기들이 입에 닿거나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걸릴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모든 전염병이 그렇지만 개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전염력은 강하고 더 쉽게 걸리고 할 수가 있어요.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건식형이 있고 습식형이 있는데, 건식형 같은 경우에는 유가종성 병변이라고 해서 뇌, 신장, 간 이런 쪽에 이제 친화성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공격해서 그 기능들을 좀 떨어뜨리는 거고, 또 안구 친화성도 있어서 눈에 이제 포도막염이라든지 결막염이라든지 이런 안구에 대한 문제도 일으킬 수 있는 게 건식 타입. 얘네들은 사실은 생존율이 조금 더 길어요, 습식 타입보다. 왜냐하면 습식 타입은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 항체가 만들어지고 면역물질들, 보체라든지 항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역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또 내 몸을 공격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물질들이? 그래서 맥관염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혈관이라든지 이런 데 공격을 해서 그 투과성을 변화를 시켜서 물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게, 그래서 복수, 흉수 이런 것들이 차게끔 하는데, 이게 이제 아이들을 죽게 하는 원인이 되죠. 왜냐면 흉수가 차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호흡곤란이 오겠네요. 숨을 쉴 수가 없고, 복수가 많이 차게 되면 애기들이 밥도 못 먹고 신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이런 데를 공격하기 때문에 황달도 올 수가 있고요. 건식 타입일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유지가 되는 건데, 습식 타입은 정말 폭발적으로 빠르게 아이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질병이 있죠. 질문에 대해서 한번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이번에 예방법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고양이를 7년간 키우다가 복막염으로 갑자기 떠나보냈던 집사입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복막염균은 어디에나 있어서 실내 고양이도 언제든지 걸릴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정말 예방 방법 없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무조건 떠나보내야 하나요? 무지개 다리를 건넌 지 몇 년 뒤인 지금 마음을 추스르고 유기묘를 입양하여 기르고 있습니다. 길냥이 출신이라 더 걱정되고 예방책이 있다면 뭐든 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네요. 예방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소독이 최고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무지개 다리를 건넌 아이가 있다고 하면 최소 6개월 동안은 새로운 고양이를 안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제 사실 파보바이러스처럼 상온에서 엄청 오래 살아요 정도는 아니지만, 그 아이가 쓰던 그 아이의 공간에 바이러스들이 잠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 6개월 정도는 그 새로운 아이를 들이는 걸 좀 자제를 해주시고요. 아이가 쓰던 거를 그대로 쓰시려거든 이제 소독을 해주시는데, 얘는 알코올로도 죽어요. 그래서 소독을 좀 자주 해주시고, 희석된 락스라든지 아니면 차염소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소독을 좀 싹 해주시고,
새 아이가 들어오고 나서는 무독성 소독제 같은 걸로 이제 소독을 좀 자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을 때 항체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디텍션 할 수 있는 검사가 있기는 있는데 네. 그냥 무증상의 코로나 내지는 그냥 단순 장염을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네.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을 일으키는 그 바이러스를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코로나 자체가 있다고 해서 이게 복막염이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복막염 바이러스는 사실 진단도 어렵고 치료도 어려운 아주 무시무시한 질병이에요. 사실 백신이 있긴 있어요. 좀 효과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선뜻 추천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했다고 해서 100%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주거나 이렇지가 않기 때문에 추천드리기는 뭐하지만 백신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군요. 어쨌든 뭐 집사의 노력이 무시무시한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을 좀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 또 언론에서는 이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에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또 집사들에게 큰 희망을 준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그건 좀 지금 연구 단계예요. 그래서 시판이 어느 국가에서는 됐다고 하는데 안정성이 입증이 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실험적인 단계로 몇 마리 해보고 뭐 실험실에서 세포한테 해보고 이런 것들은 효과가 있을지언정 이 많은 개체를 대상으로 뭐 몇백 마리, 몇천 마리를 대상으로 한 거 아직은 없어요. 네네. 아직 최근 이제 보고된 거에서도 완치가 되었다는 케이스가 발표되기는 했어요. 한 마리? 왜냐면 아직 실험 단계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완치는 그렇고 이제 생존율이 엄청 늘어난 거는 있죠. 아직 대중화되거나 우리나라에 시판되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도 엄청 고가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 전염성 복막염을 막는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사의 노력과 관심 그리고 청결을 유지하는 그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약이 지금 개발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뭐 상용화된 단계까지는 아니니까 하루빨리 좀 집사들의 이런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약이 좀 보편화돼서 집사도 고양이도 좀 편하게 좀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